숫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1편 불꽃의 예언. 계룡산 자락에 자리한 경천마을은 가을이면 온 산이 불타오르는 듯한 단풍으로 유명했다. 계룡산에 자리하고 있는 갑사도 가을 풍경이 곱다고 해서 추갑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그 마을에서 정명화는 자신의 운명을 아직 알지 못한 채 평범한 16세 소녀로 살아가고 있었다. 경천중학교 3학년인 그녀는 매일 방과 후면 아버지의 숯공장으로 향했다. 검은 숯가루가 손톱 사이사이에 끼고 옷에 묻어 세탁기를 돌려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흐름의 흔적들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명화야, 내일 어머니랑 어디 갈 곳이 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 김순이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던 차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연천봉 아래 연꽃굿땅의 연꽃선녀가 점을 잘 본다고 했던 것이다. 엄마,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명화는 투덜거렸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녀도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숫장사나 하며 평생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모녀는 연천봉 아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연꽃굿땅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기와지붕의 작은 한옥 한 채와 마당에 놓인 몇 개의 항아리, 그리고 연못에 피어난 연꽃들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연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문에서 나온 여인은 30대 정도로 보였다.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무당치고는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왜 연꽃선녀님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연꽃선녀님이세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은 향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벽에는 각종 신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의 그림이 유독 눈에 띄었다. 붉은 얼굴에 위험 있는 모습의 조왕신이 붉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연꽃선녀는 명화를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다. 이름이 뭐지? 정명화요. 정씨 명화예요. 그 순간 연꽃선녀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다. 그녀는 명화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조왕신이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불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어. 그것이 너의 인연이야. 순이는 궁금해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아이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정은 불의 의미니 정이 되고 명은 매우 밝은 것이며 화는 불 자체예요. 불의 이치를 따르면 평생이 행복하게 될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원래 이름은 꽃화였어요. 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빠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옆집 면석이 아저씨에게 부탁했는데 그분이 꽃화를 잊어버리고 불화로 써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운명이에요. 조왕신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일인 거죠. 연꽃선녀의 말을 들으며 명화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씨가 살며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불에 대해 알고 싶으면 먼저 우리나라의 조왕신부터 공부해야 해요. 조왕신은 부엌의 신이면서 동시에 집안의 평화와 풍요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왕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에요. 연꽃선녀는 차를 우리며 계속 말했다. 불에 대한 철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문명의 근간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불에서 나와서 불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는 우주의 근본 원리가 불이라고 생각했죠. 불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명화는 연꽃선녀의 말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단순히 연료로만 생각했던 불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아후라, 마즈다의 불, 일본 신토에서 말하는 가구스치의 불,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고 의식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화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연꽃선녀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불의 철학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숯공장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불이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 나는 왜 하필 불과 관련된 이름을 갖게 된 걸까? 다음 날부터 명화는 달라졌다.
숯공장에서 일할 때도 어머니와 함께 숯을 파는 가게에 앉아 있을 때도 그녀의 시선은 늘 불을 향해 있었다. 손님들이 숯을 사러 올 때마다 그들이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떤 불을 만들어낼 것인지 궁금해했다. 아저씨는 이 숯으로 뭘 하세요? 어느 날 단골 음식점 사장에게 물었다. 불고기집이니까 고기 굽는 데 쓰지. 참숯이라 화력도 좋고 냄새도 안 나서 좋아. 그럼 그 불로 구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음식점 사장은 명화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불마다 다른 맛을 내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명화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불? 뭔 소리야? 불은 불이지 뭘 공부해. 위험하기만 하지. 아니에요. 불의 철학이요. 불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왜 사람들이 불을 신성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 정기수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불은 그저 숯을 만드는 수단일 뿐이었다. 하지만 명화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연꽃선녀가 말했던 불의 이치를 찾아가는 긴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명화는 일기장을 펼치고 썼다. 오늘부터 나는 불을 공부하기로 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다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불에서 나와서 불로 돌아가는 걸까? 우리 집 숯공장의 불과 조왕신의 불이 같은 것일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명화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계룡산의 능선이 달빛 아래 검게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다. 그 산 어딘가에 자신이 찾아야 할 불의 진리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